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린 지 올해 30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정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크고 작은 일로 이제 병원을 찾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재인 케어가 이제 벌써 2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의 어떤 정책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 평을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2년이 돼가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급여 확대가 획기적인 게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선택 진료비가 없어졌고 또 이제 2, 3인실 그 병실을 입원하면 돈을 더 냈어야 됐는데 예.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다들 크게 느끼시는 게 MRI라든지 예. 초음파라든지 이런 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 병원비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네. 일이 많죠. 네. 네. 방금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MRI나 초음파에 대한 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혜택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네. 혜택이 커진 주요 사례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다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3차 병원, 대학병원 2인실 같은 데 가면 그동안 하루에 15만 원 냈는데 네네. 그 병실료가 이제 8만 원 이렇게 줄었고요. 거의 절반 정도가 절반 줄은 정도씩. 예. 그래서 병실료 같은 거는 대략 절반 수준이 됐고요. 그다음에 MRI 같은 거는 어떤 건 4분의 1, 어떤 건 3분의 1, 또 이제 초음파 같은 것도 한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값이 줄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해당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그 획기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절반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체감하는 그 체감도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일반인 분들도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가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병원을 네. 자주 네. 가잖아요. 네. 또 영유아 건강보험 보장 혜택도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네. 한번 네.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기르는 분들은 그 정말 그 병원비가 걱정이 되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또 요새 이제 저출산 시대니까 그 어느 나라든지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대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15세 이상 아동의 입원료는 본인 부담금을 10에서 20% 매기던 거를 5%만 지금은 부담을 시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1세 미만 그러니까 돌배기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의료진료비 부담도 한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 훨씬 특히 이제 0세 미만의 돌배기 미만의 그 아이들은 병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제 충치 치료 이런 것도 많이 감면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영유아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어르신분들도 건강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또 네. 특히 문재인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치매와 관련해서 또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한 말씀도 해주실 치매 이야기가. 국가 책임제를 좀 시행을 하면서 예.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께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치매 진단할 때 그 MRI를 찍으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한 100만 원 선에서 한 예. 2, 30만 원 선으로 이제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의뢰 진료비가 일반적으로 치매 아니더라도 예. 의뢰 진료비가 한 15,000원 정도까지의 그 비용이면 1,500원으로 이제 일률적으로 그 매기도록 그렇게 했고 예. 그 이상으로 이제 돈이 나오더라도 한 10%, 20%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르도록 해서 그 부담을 많이 줄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어르신들은 틀니나 그 네. 임플란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혜택이 있나요? 예, 그것도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지금 줄었습니다. 오, 네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그간 2년 동안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시행이 됐던 부분들을 여쭤봤고요. 네. 사실은 또 뭐 분기마다 아니면 정책을 하시면서 좀 이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변화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벌써 네.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가 접어들고 7월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바뀐 어떤 건강보험 정책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알면 좀 좋을 만한 내용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이제 병원의 입원실료, 예. 병실료를 많이 경감을 해드렸다고 했는데 네. 네네. 이제 그게 종합병원급 이상에만 해당이 되다가 금년 가을에는 이제 작은 병원들도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범위를 넓힐 예정이고요. 네. 이제 난임 시술, 불임 시술 같은 것도 범위를 훨씬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나이 제한 같은 게 있었는데 나이 제한 없이 이제 해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초음파도 지금은 이제 상복부, 그러니까 간, 담낭 이런 쪽을 주로 찍고 하복부를 찍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립선이라든지 자궁, 난소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게 되고 예. MRI도 그동안 이제 머리 부분을 주로 이제 감면을 해드렸는데 이제 가을부터는 흉부, 가슴이나 배 MRI도 이제 적용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뭐 많은 부분에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의료비 경감되는 부분도 큰 병원에서 이제 작은 병원으로도 확대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이제 나이 제한 없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네. 또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는 44살 뭐 이렇게 네네. 한도가 있었는데 이 제한을 아예 제한을 없애는 거죠. 없애도록 그렇게 네. 합니다. 이외에도 뭐 MRI도 흉부로 확대된다 이렇게 좀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짚어주시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문재인 개가 목표하는 바는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하나는 안 하시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돈 걱정 때문에 이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망설이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고액 진료비 때문에 암이라든지 이런 거 걸렸을 때 우리 집이 이제 파탄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 생각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또 이제 이 치료비 걱정 때문에 그 별도의 민간보험 따로 들어서 그 예. 돈 내고 이렇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예. 건강보험 하나로 안심하고 병원비 하나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혜택이 커지는 점은 좋은 일이긴 한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와 갈등이 존재하는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서요. 재정 강화 없이 보장만 늘리면 혹여나 진료의 질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어떻게 이제 그 보세요?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재정이 어느 정도 들 거라는 걸 예측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일을 진행하다가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법을 이제 또 생각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의료계하고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급여 혜택을 늘리면서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협의해가면서 적정한 수가를 매겨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케어의 목표는 병원비 하나만큼은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사실 취지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으로 좀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이제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부분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모든 가게마다 가정 경제가 다 병원비 걱정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하자는 게 아니고 서구의 예. 많은 나라들이 이미 다 오래전에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포퓰리즘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건강보험이란 것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다들 좀 귀 기울여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펼치실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환자들이 어느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다든지 예. 또는 1차 병원이 아니라 이제 대학병원에 집중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소위 의료 전달 체계 정비를 해야지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예.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체계를 빨리 만들어서 문재인 케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큰 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